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오늘은 좀 역사적인 순간을 독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늦은 상황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하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한강 작가님이 노미네이트 되고 수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저는 또 다른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수여식인데 수여식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상장만 건네주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아카데미에서 한강 작가님을 선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배경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이제 수여식 세레모니가 발표가 되고 연설문이 이렇게 공개가 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조금 가져와 봤고요. 원래는 스웨덴 언어로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 연설문을 제가 한국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가져온 거라서 번역과 번역을 거치다 보면은 원래 스웨덴에서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의도랑 약간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얼추 맞을 겁니다. 단원별로 쪼개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노벨상을 주는 기구, 단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스웨덴 아카데미라고 여기서 스스로를 칭하는데 이제 그거를 저는 그냥 학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학회에서 이 한강 작가의 수요 연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한 꼭지가 들어가고 작가님이 이런 거를 전달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스웨덴 학회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상장을 수여를 합니다.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작가님이 쓰셨던 책에서 어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색채로 대비를 해요. 흰색과 붉은색이 나옵니다. 각 색깔이 의미를 하는 거는 흰색은 슬픔과 죽음을 의미를 하고요. 빨간색은 생명을 상징함과 동시에 고통과 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연설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한강 작가님의 작품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인데요.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의 전체적인 배경이 이제 눈보라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그 흰색의 색채 안에서 상처라던가 아니면은 삶, 그리고 그 생명, 이런 것들을 빨간색으로 다루면서 그 색채가 대비하는 모습을 굉장히 작품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강 작가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인데 이게 좀 더 저는 본격적으로 공감을 샀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건 바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건데 한강 작가님의 문학이 항상 이제 독자님들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책을 보면은 이제 죽은 소년의 영혼이 던지는 질문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누가 나를 죽였는가, 이러한 물음에 스스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찾는다는 거죠. 이 문구를 보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만화가 원피스라는 만화인데, 그 원피스라는 만화를 보면은 히루루크라는 그런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적인 방식으로 뭔가 치료를 하고 다니고 그러한 의사입니다. 근데 이 의사가 어떠한 함정에 빠져서 죽게 돼요. 너는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명언을 남깁니다. 뭐 칼에 맞았을 때, 총에 맞았을 때 뭐 이런 게 다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 죽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명언을 남기는데 그거와 약간 유사한 의미로 우리가 진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잊었을 때 그게 멈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제 현재를 살아가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진실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구를 하면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자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한강 작가님은 작품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기억들을 소중하게 간직을 할 것이고, 그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이며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보면서 스웨덴 학회가 왜 노벨상을 한강 작가님께 주었는지, 왜 이 작품을 보고서 노벨상을 주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우리가 이 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뭐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대, 뭐 너무 축하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럽다, 여기서 끝나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 그렇게 상을 주었는지, 어떤 부분이 높이 평가를 받았는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 작품을 읽을 때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서 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러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노벨상 수상을 하고 나서 뭔가 되게 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다른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다뤄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을 다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